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가운데 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선거에 뛰어든 가운데 후보자와 정당 정책 등을 확인하는 유권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 투표하는 전북 지역 학생 유권자는 6,500여 명입니다.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에 대한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5일 김제시 금구면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하던 차량에서 염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대피 소동이 빚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의 표심 잡기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사상 초유의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김제 부안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후보 측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별도의 출정식 없이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위로가 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컨셉을 제안했습니다. 1인 유세, 나홀로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이 후보의 유세에 가수 송대관이 함께한 사실을 두고 논란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을 위한다며 김제 원평장터부터 부안 읍내까지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두고 경쟁 상대인 무소속 김종애 후보 측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영업자와 서민의 입에서는 저절로 장탄식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연예인 초청이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공개 질의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하고 총리가 연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선거에서 이겨보려고 국가 시책하고 나홀로 선거 유세를 권고하는 당론에 반기를 든 모양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송대관 씨는 유세 차량에 잠시 올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이 후보를 위한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공연을 하려거나 사람을 모이게 한 행위도 없었다며 악의적인 네거티브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 측에서 가수를 초청했다고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김 후보 측은 시위 적절했는지 정당한 건지 등을 놓고 질의를 추가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제에 사는 코로나19 확진자 1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고 부안에 사는 확진자 A씨의 경우 군산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 상태입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남원임실 순창 후보 지원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지역구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과 대표에서 나온 후보자를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당 두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선거에 뛰어들면서 거대 양당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를 꼼꼼히 살펴보는 유권자의 자세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 비례대표 선거에 등록한 정당은 모두 35곳. 비례대표제를 시작한 지난 17대 총선 이후 가장 많은 정당이 등록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지역구 의석수 확보가 어려운 군소정당들에게 의석 확보 기회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자체 조사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1%,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2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거대 양당 체제가 비례대표제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선거의 큰 화두로 위성정당이 떠오르면서 다른 정당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거대 양당만 예, 그렇게 저기 하니까 뭐 소수 정당들 선거철마다 이렇게 예, 당이 이렇게 나오고 저기 했는데 새로 생기고 근데 그런 소수 정당들은 전혀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비례대표 선거에 나머지 정당에 대한 정책과 후보를 보기 위해선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홍보 우편물을 통해 전달된 포스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찾아야 합니다. 지금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정책 공약 바로 알기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투표소에 가셔서 올바른 지역 일꾼을 뽑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 난립 등 전례 없이 치러지는 비례대표 선거. 정당별 정책과 후보자 확인을 통해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유권자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전북 지역 학생 유권자만 6,5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 교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실들은 모두 비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고3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등교조차 못하는 학생들은 처음 투표권 행사를 위한 선거 정보와 투표 방식 등에 대한 교육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개학이 미뤄졌기 때문에 그것에 선거법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또 투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됐고 또 어떤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지 홍보를 하면 괜찮은 효과가 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는 선거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부분이 많은데요. 개학이 된다면 교육청 자체에서 영상이라든지 강의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북 지역 학생 유권자만 6,5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생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 교육의 필요성은 지역 정가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 투표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통일된 선거 교육을 해야 하며 또 모의투표 등 여러 가지 유형의 교육과 연습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이 선거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 블로그를 통해서 관련한 카드 뉴스를 이렇게 올려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공문으로도 안내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53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재학생 유권자는 9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생 유권자에 대한 선거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북 지역 대학들이 등교일을 다시 미루고 비대면 온라인 강의 일정을 늘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려던 전북대학교는 내부 회의를 거쳐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될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계속하기로 했는데요. 사실상 무기한 등교일 연장입니다. 전주대학교는 1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온라인 강의 시한을 추가로 연장해 등교와 대면 강의를 오는 5월 4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석대학교는 온라인 강의 기간을 2주 더 연장해 24일까지 진행하고
등교일을 4월 27일로 정했습니다. 원광대학교 역시 등교일을 5월 11일로 정하고 온라인 강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4명의 환자에게 장기 기증을 한 뒤 영면했습니다. 지난 5일 전북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온 56살 A씨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던 고인의 삶을 기리고자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면서 기증한 장기가 중환자들에게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자가격리 중 아파트 놀이터에서 산책을 하던 모자가 1,000만 원 벌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44살 여성 A씨와 14살 아들이 경찰에 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세 번째 자가격리 이탈 사례입니다. 이들 모자는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쯤 자택인 익산시 모 아파트를 나와 뒤편 놀이터에서 6분가량 산책한 후 귀가했습니다. 이들은 마스크를 쓴 채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주민이 놀이터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익산시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CCTV로 이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화상 채팅으로 미성년자의 신체 영상을 요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에게서 받은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해당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20대 B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1시쯤 김제시 대화리의 한 주유소에서 염산이 유출됐습니다. 기름을 넣기 위해 주차한 운전자가 25톤 탱크로리에 난 구멍에서 염산이 유출된 걸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과 익산화학구조대는 테이프로 탱크로리를 막고 다른 탱크로리로 옮겨 실었습니다. 이 사고로 염산 5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제시는 사고 직후 주민에게 긴급 재난문자를 보내 창문을 닫고 실내에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탱크로리 내부가 부식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고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0도, 남원, 순창 1도, 정읍과 고창은 3도, 김제, 부안 4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김제, 부안, 고창이 17도로 예보됐고 임실, 정읍 18도, 순창 19도, 남원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빨래하기 좋고요. 세차 효과도 길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90으로 강합니다. 선크림 잊지 말고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